이런 우량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때가 오히려 더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 주식에 오버슈팅하면 쉬게 돼 있거든요. 예, 이런 실적을 동반한 장은 반드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지다가 한 번 더 이런 쌍봉이라고 그러죠. 쌍봉이나 영어로는 더블탑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빠지는 거지. 아, 이게 기업의 실적의 모멘텀이 꺾이기 전까지는 팔면 안 되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오늘 참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 우리 죄송합니다. 박세익 전무님. 난 또 우리 815 모니터를 버리셨나 그랬네. 아니, 제가 제일 애정을 갖고 있는 채널도 우리 815 모니터이거든요. 제 임 대표님 좋아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 온 거죠. 그렇죠. 작년 말에 뵙고 예.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 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좀 자주 뵙도록 하고요. 예. 근데 또 이렇게 신상이 좀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채슬리 투자자문. 아, 네. 전에 인피니티 전무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채슬리 투자자문을 창업을 아니고요. 응? 채슬리 자문입니다. 아, 그냥 자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채슬리 이제 투자 자문을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자문 투자 자문에서는요 그 등록제긴 한데 금감원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이제 받아야 되고요. 그 인가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자문사 신청한 대기 수가 100군데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벌써 5, 6, 7, 8 벌써 4개월 됐는데 예, 아마 한 4개월 정도 더 걸릴 것 같고요. 예, 자문사 이제 인가를 받게 되면 채슬리 투자 자문으로 예, 그렇군요. 이름이 바뀝니다. 네. 아니 근데 직접 이번에 이제 그 창업을 하신 건데 독립하신 건데 네. 명함은 계속 전무예요. 예, 전무가 호처럼 돼버렸어 호칭. 네, 제가 나중에 죽으면 비석에도 전무 박세익으로 전무 박세익. 그렇게 적으려고요. 너무 이제 작년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네, 믿어 주시고 하면서 많은 경제 채널에 이제 나가다 보니까 박세익 전무님 이렇게 너무 입에 익으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냥 명함을 팔 때 대표이사 전무로 팔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대표이사 전무 이렇게 회사에서도 저보고 전무라고 불러라 그냥 네 지금 아니, 그러고 진짜 있습니다. 박세익 대표님 이거보다 오, 박세익 전무님이 네. 더 정감 있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인피니티 입사할 때도 2010년에 4월 달에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전무이사로 갔었거든요. 11년 동안 전무였어요. 전무. 네. 끝까지 전무. 자, 이렇게 이제 신상에도 이제 좋은 일이죠. 이제 또 한번 네. 모험, 독립하시는 어떤 그런 그 기회를 잡으셨으니까. 자, 근데 이제 주식시장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 말에 인터뷰할 때는 그때까지는 주식을 사도 된다. 그리고 네. 한 5월 이후에는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지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예,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주식은요, 우리 최근에 뭐 데이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PMI 지수도 발표를 하고 기업들 실적도 발표를 하고 그런데 보면 다 이제 YOY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예. 작년 그래서 대비. 작년 동기 대비. 또는 우리가 이제 QOQ로 해가지고 지난 동기 대비해서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보지만 대부분은 주식은 이제 작년 동기 대비 어떻게 되었냐. 이게 왜 그런 지표를 보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왜 전월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지난 분기 대비를 안 보느냐면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 예로 지난달에 이제 만약에 추석이 있었다고 하면 9월 달에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확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10월 달에 지난달 대비해서 뭐 50% 올랐다. 그런 게 이제 좀 착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작년 요 동기 대비해서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는 게 예,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해서 웬만하면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우리나라에 타격을 준 게 2월 달 중국하고 뭐 큰 타격을 줬다가
3, 4, 5월 달에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미국하고 스페인,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3, 4, 5월 달이 엄청난 타격을 줬었죠. 그렇죠. 네. 그 방역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국경을 폐쇄하는 그런 락다운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3, 4, 5월 달 데이터가 뭐 엉망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IMF 보고서가 작년 4, 5, 6 이 2분기에 완전히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질 거다. 네, 그런 그랬었죠. 보고서가 나왔었잖아요. 그렇다면 YOY 작년 동기 대비로 상승을 해보니까 제가 2021년 4, 5, 6에 실적이 발표되는 또는 그런 경제 데이터가 발표되는 7월 달까지는 예,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보통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어깨에서 주식을 팔라는 얘기처럼 한 5월 정도에는 또 세리메이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내려온 말이죠. 예. 찬바람 불 때 10월 말에 주식을 사서 이제 5월 달에 파는 그런 뭐 전략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작년 연말에 올해 2021년에는 뭐 상반기까지는 괜찮으니까 예, 랠리를 좀 즐기시고 대신 5월 달에서 한 7월 달 정도부터는 약간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 들어와서 기대감은 되게 컸어요. 근데 네. 어쨌든 보면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네. 주가 지수도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네. 체감을 못하는 게 예. 왜냐하면 작년 시장에 그 많은 주린이들이 그 우량주 중심, 대형주 중심으로 산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되게 좋은 행위였잖아요. 네. 건전한 투자 행위였고. 그렇죠. 근데 올해 들어서 이 네. 대형주들이 막 네. 급락을 하고 조정을 받고 네. 중소형주들이 오르면서 재미없는 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 됐고.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고민이 막 쌓이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대형주를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되게 답답해 하시죠. 그렇죠. 지루해가지고. 네, 지루하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1월 11일, 12일 그때 당시에 이제 96,000원 갔던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만 하더라도 78,500원 뭐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최근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왜 이렇게 약한가? 네. 미국 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왜 이렇게 약한가?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제 뭐 한결같은 대답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기업을 먼저 고르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리 우리가 뭐 강남의 아파트라든지 빌딩을 사면 뭐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 20억짜리 아파트를 30억에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아니 부동산만 하더라도 이게 뭐 아파트라는 게 이제 표준화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좀 예측을 하기가 편하고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의 가격이 정말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익숙한데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도대체 이 삼성전자가 얼마가 적당한 건지 95,000원, 6,000원에 사실 때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분들도 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이 적정하다. 그렇죠. 막 올렸었죠. 막 올리니까 그런가? 그럼 뭐 지금 9만 원에 사도 12만 원 가니까 30% 벌겠네 하고 사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 지금 7만 원대 또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주가는 출렁거리는데 그 기업의 정확한 가치, 예, 이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힘들죠. 전문가들도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만 그렇게 분석한 분들도 갑자기 12만으로 적었다가 다시 10만 원 적었다가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원래 어려운 겁니다. 원래 어려운 건데, 그래도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실적 추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87,000원 정도가 뭐 적정한 주가다라고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되게 보수적인 제가 생각하는 가치인데, 왜냐하면 여전히 삼성전자 증권사 리포트 보면 9만 원, 1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87,000원, 86,000원이 적정 주가라고 하면 86,000원에서 96,000원은 만 원이나 더 비싼 가격이었고, 그죠?
86,000원에서 만 원을 빼면 76,000원은 또 적정 주가 대비 싼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의 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우량 자산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좋은 가격에. 그러면 86,000원을 기준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대중의 공포는 오히려 더 심해지죠. 그렇죠. 더 예, 떨어질까 봐. 예, 최근에 막 아니 삼성전자 도대체 이렇게 짜증나는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잡주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그런 얘기 나오고 작년 요맘때도 잡주 취급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아니 BBIG 종목들을 가는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못 올라갔었으니까요. 6만 원대에서 헤맸었죠. 헤매니까 6만 전자 예, 그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는 제 머릿속에는 8억 6천짜리 아파트가 7억 8천에 나왔다고 7억 7천에 지금 거래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그러면 머릿속에는 어디 우리 회사 고유자금 이걸로라도 살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8만 7천 원, 6천 원이 적정 주가인데 이제 9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일단 계좌에 마이너스 700만 원, 마이너스 1,500만 원 이렇게 찍히니까 그렇게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이런 우량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때가 오히려 더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9만 2천 원에 샀는데 더 사시면 돼요, 그냥. 그게 더 사면 돼요. 예, 더 사시면서 근데 더 살려고 하면 무섭죠. 그렇죠. 예, 아니 여기서 샀다가 5만 원 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이제 액션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내가 무서울 때 주식을 사면 수익이 크고요. 내가 굉장히 이 지금 사가지고는 뭐 무조건 먹어 이런 확신에 차 있을 때 오히려 손실을 나기가 쉬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그동안 매매 보시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힘이 세고 전 세계에서 뭐 탑 15 정도 한 15위 정도 들어가는 정말 초량 회사거든요. 삼성. 삼성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옳은 방법인가는 좋은 이렇게 훌륭한 주식도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그래서 최근에 좀 재미가 없었구나. 그리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6만 전자 하던 주식이 9만 얼마 갔잖아요. 그렇죠. 50%가 넘게 수익이 났고요. 10월 말 기준으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1월까지 2달 반 만에 70%가 올랐거든요. 삼성전자가 71% 올랐고요. 현대차, 뭐 LG화학, SDI, 하이닉스까지 전부 다 70% 이상 올랐어요. 그렇게 오르니까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카카오 이제 시세 한번 분출하고 지금 네. 조정 중에 있죠. 네, 카카오도 똑같은 게 3월 말 기준으로는 제가 보니까 카카오 같은 주식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경제방송에서 제가 저희 상갓집에서 만난 군대에서 휴가 나온 조카 보고 3월 말이었거든요. 그래 요즘 군대에서 얼마 받냐니까 5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월. 네.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도 요즘 이제 주식 투자가 이제 붐이라 가지고 그러면 과거의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를 꾸준히 샀으면 맞았듯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카카오가 제일 좋으니까 카카오나 사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그랬던 카카오가 3월 말부터 그때 9만 5천 원 하던 카카오가 17만 원을 갔어요. 엄청 올랐네. 더블. 4, 5, 6, 7 해가지고 딱 3개월 정도 만에 17만 원을 갔었거든요. 거의 더블 가까이 났었는데 한 78% 정도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10월 말부터 1월까지 70% 나고 하이닉스 78% 나고 SDI 한 82%난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주식과 기업도 그렇게 2, 3개월 만에 그렇게 주식에 오버슈팅하면 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7만 원, 16만 원 이상에서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쉬었다 사세요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동안에 그런 소량 기업들이 단기간에 어떤 횡보를 보였는지 보시고 지금은 너무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쉬는 구간이구나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쉬는 구간이 보통 이런 기업들은 가격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기간 조정을 6개월에서 많이 받을 때는 한 1년도 받습니다. 그렇게 기간 조정을 지루한 기간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 가격이 빠져요. 근데 가격이 어느 정도 빠지면 좋은 가격이냐면 보통은 96,000원을 10만 원으로 가정하고 20% 빠지면 8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인피니티 고객분들이나 저희랑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고객분들한테는 제가 삼성전자는 79,000원, 78,000원, 77,000원 그렇게 그냥 딱 걸어놓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걸어놓지 않으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떨어지게 되면 이번에 또 마찬가지였지만 79,000원이 깨지고 78,000원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것처럼 기업도 100%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떨어지면 또 기업에 안 좋은 얘기,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 이 비관적인 얘기가 나올 때가 또 바닥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량한 기업은 고점 대비 20%에서 마이너스 한 35% 사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가격 조정을. 그 구간에서 또 물타기를 하시든지 신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현대차 또 뭐 최근에 네. 카카오 이런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더 떨어질까 봐 무서우니까 이걸 팔려고 하는데 네. 근데 그거를 제3자 객관화된 시각으로 보면 이거 싼 건데 지금 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로 또 바뀌잖아요. 예. 있냐 없냐의 그 차이가 있냐 없냐에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멘탈인데요. 예.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는 어떤 관점으로 보든 그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을 하면서 수렴했다가 공포랑 욕심에 의해서 벌어졌다가 다시 수렴했다가 이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 자신을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새로 주식 시장에 들어온 분들이 작년의 장을 보면서 네. 그냥 주식 시장은 이렇게 상승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예.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대표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 가지 주식을 부동산으로 많이 비교를 해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아주 큰 차이점이 바로 변동성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2,600을 갔던 2018년 1월 29일 날 우리 코스피가 2,607을 기록했거든요. 그 2,600을 갔던 지수가 작년 3월 달에 1,430까지 빠졌거든요. 그렇죠. 2,600에서 1,430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2018년, 19년, 작년 초까지 우리나라 상장사의 이익이 마이너스가 났느냐? 마이너스 안 났어요. 적자도 안 나고 오히려 작년 코로나 때는 이익이 오히려 더 늘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람의 심리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나오는 게 주식시장이고 그게 바로 주식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사람은 광고 15개를 딱 보면요. 가장 마지막에 본 광고가 제일 기억에 남고 처음 본 광고 그 중간에 잘 기억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다 최근에 올라왔던 이 1년의 장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그래서 주식에는 보면 인간의 본능을 잘 이해를 하면 거기에 투자 기회도 있고 위험도 있는데 최근과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장만 보셨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작년에는 뭐 2,200도 안 된 지수대에서 내년에 3,000 갈 겁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제가 와서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올해 시장에 대한 이제 전망을 할 때는 올해는 울퉁불퉁한 장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3,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는 거는 그 주식의 본질을 저는 이제 94년부터 이 시장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기업들의 실적이 경기가 좋아질 걸 너무 미리 선반영을 했거든요. 3,000포인트라는 거는. 그렇다면 여기서는 좀 변동성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올해 주식 투자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원래 주식은 그런 자산이다. 그렇다면 지금 전무님이 그 작년에 이제 3,000선 돌파할 것이다. 이제 뭐 돌파했어요. 지금 네. 3,300선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이게 고점 아니겠느냐, 더 갈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지금 멘탈이 흔들리는 건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고점이라고 보세요? 주식을 오랫동안 이제 보다 보면요. 우리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유명한 얘기를 했었죠. 기업은 주가는 산책하는 사람과 강아지로 봤을 때 산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의 펀더멘탈이고 이제 주가가 강아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이게 정말 정확한 비유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주식은 분명히 이 강아지와 같은 속성이 있어요. 네, 강아지와 같은 속성.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고삐를 딱 풀어주면 막 갔다가 막 혼자서 그죠? 예, 사람보다도 앞서서 막 뛰어갔다가 또 손살같이 또 오죠. 손살같이 오는가 싶으면 또 지나쳐서도 가고 그죠? 그런 습성이 있는데 코스피랑 주식에 대한 저는 이제 코스피 하니까 좀 강아지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러네. 네. 스누피, 코스피. 예. 그래서 저는 이 코스피라는 이 강아지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도 코스피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피가 기업의 지금 펀더멘탈이 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실적을 동반하는 이런 강세장은 요렇게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2250이니까 이제 꼭지 아니야? 2400이니까 꼭지 아니야? 2600이니까 꼭지 아니야? 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실적이 계속 증가를 했잖아요. 예, 이런 실적을 동반한 장은 반드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지다가 한 번 더 이런 쌍봉이라고 그러죠. 쌍봉이나 영어로는 더블탑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빠지는 거지. 그래서 항상 내가 고점 잡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제가 8.15 모니터에서 요맘때 출연을 해서 그 그래프를 하나 제가 그려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프 그려줬어요. 예. 주가는 기업 실적의 요 절대값으로 주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울기라고 그러죠. 그 기울기가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 함수를 그 딱 점에서 미분을 때려보면 그 곡선의 점에 있는 기울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미분 값인데 주가는 미분 값이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그래프까지 그려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작년 3, 4, 5월 달에 제가 그렇게 강세장을 외쳤던 거는 바닥을 쳤구나. 예. 여러 가지 경기 상황도 바닥 찍고 회복을 보이는 그런 밑에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기울기 값이 플러스로 이제 변했기 때문이었고요. 지금은 제가 계속 뭘 체크를 하냐면 미국의 EPS 증가율, 예, 우리나라의 EPS 증가율, 즉 이익의 증가율이 꺾이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성장을 하는지 그걸 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내년도에 2022년도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을 250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또 상향 조정이 됐어요. 240조에서 실적이 정말 좋군요. 네,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실적에 대한 조정치가 이제 꺾일 때 이제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익의 증가율이 계속 플러스로 유지하고 있고 이게 이제 꺾이는 그래서 작년 전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괜찮은 모습, 그 시장은 바로 꺾이지는 않는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3,500이든 3,900이든 4,000이든 그것이 한계를 질 필요가 없다. 네. 기업의 실적이 상승하는 한 계속 주가는 그거에 맞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피터 린치가 했던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대표님은 스스로 이제 깨우치신 것 같아요. 피터 린치가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주식을 팔았다가 이거는 2만 원이 적정 주가야 해서 1,000원에 사서 2만 원에 팔면서 난 100% 먹었다고 했다가 이게 10만 원이 가면서 도대체 아니 왜 내가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할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이 이게 기업의 실적의 모멘텀이 꺾이기 전까지는 팔면 안 되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그렇군요.